서울 강남구 한 고급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던 37세 이상호. 15년간 성실하게 다닌 대기업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한 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사랑했던 아내는 변호사와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했고 9살 딸마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4년 후 그는 200억 자산의 백만장자가 되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을 버린 전처가 다시 돌아오겠다며 애원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상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37세 남편 이상호와 34세 아내 박지연, 그리고 9살 딸 최유진이 함께하는 3인 가족이었죠. 이상호는 15년간 다닌 대기업 화학회사에서 부장 직책을 맡고 있었고, 지연은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며 가정의 보탬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초등학교 3학년으로 피아노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며 각종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영재였어요. 평소 이 가정의 가장인 상호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15년간 이어왔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믿음직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연봉은 9천만 원 정도로 중산층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지연 역시 현명하고 살림을 잘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가계부를 꼼꼼히 적으며 집안 경제를 알뜰하게 관리했죠. 상호가 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유진의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왔어요. 유진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아빠가 퇴근하면 현관까지 뛰어나가 반기는 것이 일상이었죠. 아빠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요? 유진이 매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상호는 딸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며 하루의 피로를 잊곤 했어요.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놀이공원이나 음악회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상호가 다니던 화학회사에서 심각한 환경오염 사건이 터진 거예요. 공장에서 유독물질이 유출되어 인근 하천을 오염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주민들이 식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언론과 환경단체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고 정부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회사는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여론은 악화된 상태였죠. 상호는 해당 공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상호는 몇 년 전부터 노후화된 설비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보고했었어요. 폐수 처리 시설의 교체 필요성과 안전 점검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경영진들은 비용 문제를 이유로 개선을 미뤄왔어요. 더 저렴한 처리 방법을 찾아보라는 지시만 계속 내렸습니다. 결국 상호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죠.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정기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후 설비는 한계에 다다라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사는 모든 책임을 상호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들은 자신들은 보고받지 못했다며 발뺌했고 상호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도 담당 부서장의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상호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들이 모두 경영진에게 유리하게 조작되어 있었거든요. 자신이 제출했던 위험성 보고서들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15년간 성실히 다닌 회사가 자신을 버리는 순간이었어요. 회사 동료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상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피해가는 모습을 보며 상호는 인간관계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상호는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업계에서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찍히게 되었습니다. 화학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였어요.
한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 곧바로 전체 업계에 알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지연과 유진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평소 가장으로서 든든한 모습만 보여왔는데 갑자기 무능력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가족에게 실망을 안겨줄 것이라는 생각이 더 괴로웠어요. 저녁이 되어 지연이 따뜻한 저녁상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 상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반갑게 맞아주는 지연의 모습을 보니 더욱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유진이 아빠 다녀오셨어요 라고 밝게 인사하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식사 도중 지연이 상호의 침울한 표정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상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 환경오염 사건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말했죠. 지연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거라며 상호를 위로했어요. 곧 더 좋은 회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환경오염 사건으로 업계에서 낙인 찍힌 상황에서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거든요. 상호의 해고 소식이 알려진 후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37세라는 나이도 이직 시장에서는 애매한 위치였어요. 신입사원으로 뽑기에는 나이가 많고 고급 인력으로 대우받기에는 환경오염 사건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화학업계에서는 상호를 채용하려는 회사가 전혀 없었어요. 인터넷에서 상호의 이름을 검색하면 환경오염 관련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거든요. 다른 업종으로 눈을 돌려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호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며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5군데 이상씩 지원했지만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어요. 간혹 서류 전형을 통과해도 면접에서 환경오염 사건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면접관들은 대부분 냉담한 반응을 보였어요. 저희는 기업 이미지를 중요시합니다. 그런 식의 돌려 말하는 거절이 일상이었습니다.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죠. 15년간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가정 경제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호의 실업급여는 이전 급여의 60% 수준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아파트 대출금 상환과 유진의 교육비,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지연이 번역 일을 늘려보려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갑자기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단가도 그리 높지 않았거든요. 유진의 피아노 레슨비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월 50만 원이 넘는 레슨비가 이제는 큰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업 상태가 6개월을 넘어가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아파트 관리비가 밀리기 시작했고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연의 대학 동창인 윤기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48세의 기태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성공한 커리어를 쌓고 있었어요. 강남의 개인 로펌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었는데 지연과는 대학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였어요. 같은 과 선후배 사이로 졸업 후에도 동창회에서 종종 만나곤 했습니다. 기태는 지연에게 연락해서 상호의 상황을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법조계에서 일하다 보니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다고 말했어요. 대기업들이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했어요. 부당해고나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지연은 고마워하면서도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태의 안정적인 모습이 부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전문직의 높은 수입, 그리고 사회적 지위까지 모든 것이 현재 상황과 대조되었어요. 게다가 기태는 혼자 살고 있어서 경제적 여유도 있어 보였습니다. 기태는 가끔 지연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이 어떤지 묻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창의 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전화 통화 시간도 점점 길어졌고 대화 내용도 개인적인 것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기태는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며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줬어요.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지연의 스트레스는 커져갔습니다. 집안일과 육아, 그리고 경제적 걱정까지 모든 부담이 지연에게 쏟아졌어요. 상호는 구직 활동에만 매달려 있었고 집안일에는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상호가 도와주던 설거지나 청소 같은 일들도 이제는 모두 지연의 몫이 되었어요. 상호는 집에서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고 가끔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유진이 피아노 연습을 할 때면 그런 말을 하곤 했어요. 집중이 안 된다며 불평했습니다. 예전에는 유진의 연주를 들으며 흐뭇해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부부 사이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상호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기 싫어서 더욱 고집을 부렸고 지연은 현실적인 해결책을 원했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대화가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고 지연은 혼자 한숨을 쉬며 미래에 대한 걱정에 잠겼습니다. 유진도 부모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밝게 웃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아빠가 집에만 있는 것도 이상했고 엄마가 자주 한숨 쉬는 모습도 어린 마음에 부담스러웠어요. 친구들에게 아빠 직업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연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갈등이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피아노 레슨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유진은 울먹였습니다. 왜 레슨을 그만둬야 해요? 유진에게 잠시 쉬는 거라고 둘러댔지만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어요. 유진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아버지로서의 무력감을 더욱 크게 느꼈습니다. 실업 상태가 8개월을 넘어가자 상황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생활비조차 부족해서 지연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번역 일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낮에는 번역 일을 하고 저녁에는 집안일과 유진 돌보기까지 지연의 하루는 쉴 틈이 없었어요. 반면 상호는 집에서 구직 활동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남편을 이해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기태는 이런 지연의 상황을 지켜보며 더욱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경제적 도움을 제안하기도 했고 재취업을 위해 인맥을 동원해보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을 자존심상 거부했어요. 다른 남자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상호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부간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연은 상호의 지친 목소리를 들으며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지연은 상호의 무능력과 고집에 지쳐갔고 지연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태는 지연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었어요. 전화 통화에서 점점 지친 목소리를 내는 지연을 보며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직접 만나자는 제안을 했고 지연은 차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지연과 기태가 처음 만난 것은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기태는 지연의 지친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정말 힘드시겠어요. 기태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경제적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상호의 변화가 가장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존심만 내세우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어요. 집에서도 짜증만 내고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기태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어요.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연과 유진이 너무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직인 자신과는 다르게 일반 회사원들은 한 번 실패하면 재기가 어렵다고 덧붙였어요. 지연은 기태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컸어요. 유진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태는 지연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안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지연과 유진을 책임질 의향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고백했어요. 변호사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유진의 교육도 최고 수준으로 시켜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혼 전문가로서 절차도 원만하게 처리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지연은 당황했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기태의 제안이 유혹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안정적인 생활과 유진의 교육 문제까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후로 지연과 기태의 만남은 더욱 빈번해졌어요. 처음에는 조언을 구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태는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며 지연에게 다른 세계를 보여줬어요. 강남에 있는 기태의 로펌 사무실은 고급스러웠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값비싼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각종 상장들이 성공한 변호사의 위상을 보여줬어요. 지연은 이런 환경에서 유진이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태는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지연은 기태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반면 집에서 상호는 여전히 구직 활동에만 매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번번이 실패만 반복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자신감은 더욱 떨어졌고 좌절감만 커져갔어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짓눌렀습니다. 지연이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모습을 보면 미안함과 동시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어느 날 상호는 지연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고 문자가 오면 슬쩍 숨기는 듯한 행동을 보였어요. 예전에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었는데 지연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호가 지연에게 물어봤지만 지연은 별일 아니라며 넘어갔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지연이 외출하는 횟수도 늘어났고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였거든요. 어느 날 오후 상호는 우연히 지연이 기태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백화점 근처 레스토랑에서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보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연의 표정이 집에서 볼 수 없었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돌렸어요. 확인하기가 무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연에게 따져 물었지만 지연은 그냥 대학 동창이라며 부인했어요. 그냥 상담받는 거예요. 법적인 조언이 필요해서요. 지연이 둘러댔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연의 태도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집에서도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 눈을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기태는 이혼 전문 변호사답게 법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어요. 재취업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어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양육권은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쪽에서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연 쪽이 유리하다고 말했어요. 지연은 기태의 전문적인 조언에 감탄했습니다. 역시 법률 전문가다운 정확하고 체계적인 설명이었어요.
상호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지연의 어머니도 이 상황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딸의 어려운 처지를 보다 못한 어머니는 상호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일로 본색이 드러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기태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던 터였습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이 딸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지연에게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유진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낫다고 말했어요. 기태 같은 사람이면 유진의 교육도 최고 수준으로 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상호는 이런 분위기를 모른 채 여전히 구직 활동에만 매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환경오염 사건의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름을 검색하면 여전히 관련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한 번은 면접에서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탈락 통보를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호의 과거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환경오염 사건의 책임자라는 것을 알고 나서 채용을 포기한 것이었어요. 부부간의 갈등은 일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로도 다퉜고 서로를 원망하는 말들이 오갔어요. 유진은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더욱 위축되어 갔습니다. 한 번은 유진이 지연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왜 자꾸 화내요? 지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아빠가 힘들어서 그렇다고 둘러댔지만 유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지연은 마음속으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컸습니다. 유진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태는 지연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유진의 교육비는 물론이고 최고의 환경에서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기태의 아파트는 넓고 고급스러웠어요. 유진이 자신만의 방을 가질 수 있고 피아노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환경에서 유진이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변호사로서의 안정적인 수입과 사회적 지위를 강조하며 확실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혼 절차도 원만하게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점점 기태의 제안에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상호의 재취업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고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지연의 마음이 완전히 기태 쪽으로 기운 것은 실업 상태가 10개월을 넘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품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신용카드 연체가 계속되고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상호에게 진지한 대화를 요청했어요. 둘이 앉아서 이야기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상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헤어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유진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호는 당황스러워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어요. 6개월만 더 시간을 주면 반드시 좋은 직장을 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빌었어요.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꼭 다시 일어설게. 상호의 절박한 목소리였지만 지연의 결심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지연은 기태와의 관계도 털어놓았어요. 상호에게 미안하지만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상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도 딸도 집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기태가 변호사로서 모든 것을 처리해줬거든요. 재산 분할도 별로 할 것이 없었어요. 아파트는 전세였고 저축도 거의 바닥난 상태였으니까요. 가장 큰 쟁점은 양육권이었습니다. 상호는 유진과 떨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직업도 없고 경제력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기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동원해서 상호에게 불리한 조건들을 제시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쪽에서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지연이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상호는 월 1회 면접교섭권만 갖게 되었어요. 상호에게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유진은 왜 아빠가 집을 나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빠 어디 가요? 유진의 순진한 질문에 상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잠깐 출장을 가는 거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곧 돌아올 거라고 약속했지만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유진을 안고 있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10년간 함께 키운 딸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상호는 친구 집 고시원에 몸을 맡겼습니다. 10년간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 너무 참혹했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고시원 방은 3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어요.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어서 항상 답답했어요. 예전에 살던 30평 아파트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각오가 섰어요. 이제 정말 뭐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프라이드고 자존심이고 다 버리고 살아남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배달 기사였어요.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필요하지 않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를 따고 배달 회사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길을 제대로 몰라서 헤매기도 했지만 점차 요령이 생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하루 16시간 넘게 일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추스러지고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 여러 사업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젊은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상호가 배송하러 갔을 때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직원이 AI 스타트업이라고 대답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관심이 생겼어요. 자신이 화학 분야에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침 그 회사 대표인 29세 정민혁이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배달 기사가 환경 기술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 신기했어요. 어떤 일을 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상호가 간단히 경력을 설명하자 민혁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화학회사에서 15년간 일한 경험은 스타트업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었거든요.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실무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민혁은 막 창업한 지 2년 된 대표였어요. 컴퓨터 공학과 AI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있었지만 환경과 화학 분야의 실무 경험이 부족해서 고민이었습니다. 기술은 개발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상호에게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상호는 주말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그 회사에서 컨설팅 업무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였습니다. 15년간 쌓은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기뻤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기술 자문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호의 조언이 회사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실제 공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기술이지만 현장에서는 여러 변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민혁은 상호의 실무 경험에 감탄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 현장 경험의 차이를 실감했어요. 상호 덕분에 기술 개발 방향을 수정할 수 있었고 더 실용적인 솔루션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호는 배달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민혁의 회사를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기술 자문부터 시작했지만 상호의 아이디어가 하나둘씩 적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환경 기술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거든요. 15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회사의 기술 개발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상호가 제안한 방법으로 실험해보니 효율성이 30% 이상 증가했어요. 민혁은 상호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이전 회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자 더욱 감탄했습니다. 이런 인재가 왜 배달 일을 하고 있는지 의아해했어요. 자신의 사연을 간단히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이혼까지 하게 된 이야기를 했어요. 민혁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실력을 더욱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회사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제안한 기술로 특허도 여러 건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신기술 인증도 받았어요. 업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형 화학회사에서 기술 제휴를 제안해왔어요. 실무 경험과 민혁의 AI 기술이 결합된 솔루션에 관심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50억 원이었어요. 민혁은 상호에게 정식으로 합류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급여는 이전보다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타트업이라서 현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회사 지분을 15% 주겠다고 했어요. 스타트업이라서 현재는 가치가 없지만 회사가 성장하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호는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기회든 잡아야 했습니다. 상호는 배달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스타트업에 합류했어요. 기술 총괄이라는 직책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혼자서 모든 기술 개발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회사는 작았지만 분위기는 활기찼습니다.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상호도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과가 나올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야간에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기술도 익혔습니다. AI와 환경기술의 융합 분야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젊은 직원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어요. 민혁도 상호의 변화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말했어요. 절박함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니 오히려 과감해졌고 적극적이 되었어요. 한편 지연은 기태와의 관계를 공식화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운 남자친구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유진도 점차 기태에게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유진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고 유진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비싼 장난감과 옷을 사주며 유진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피아노 레슨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줬어요. 하지만 유진은 가끔 친아빠가 그리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유진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유진이 기태 아저씨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자신이 해줄 수 없는 것들을 기태가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유진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아빠에게 매달리지 않았어요. 대화도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새 아빠와 친해져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유진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아빠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 자책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일에 더욱 매진했어요.
성공해서 유진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요. 언젠가는 유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개월 후 회사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형 화학회사와의 기술 제휴 계약이 성사된 것이었어요. 상호의 기술력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처음 예상했던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화학회사 쪽에서 기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해졌어요. 민혁은 상호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상호가 없었다면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회사 지분도 15%에서 20%로 늘려줬습니다. 기여도를 인정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성장 소식을 듣고 여러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합류 8개월이 지나서부터였어요. 화학회사와의 기술 제휴로 회사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60세의 한 회장이라는 투자자였어요. 대기업 출신으로 여러 친환경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회사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회사 지분의 40%를 요구했지만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민혁과 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업한 지 3년도 안 된 회사에 100억이라니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회장은 진지했습니다. 이 회사의 환경 기술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특히 기술 총괄의 실무 경험이 탁월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상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상호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상호와 개별 미팅을 요청했어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호는 자신의 경험과 회사의 기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한 회장은 상호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이론과 실무가 완벽하게 결합된 솔루션이라고 평가했어요. 특히 환경오염 방지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에 놀라워했습니다. 투자 유치 소식은 업계에 큰 화제가 되었어요. 한 회장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투자자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직접 나서서 투자했다는 것은 회사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스타트업이 대형 투자를 유치한 것은 드문 일이었거든요. 상호도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아직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개인적인 생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급여가 오르면서 고시원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유진에게 용돈도 더 많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아빠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랑스러워했어요. 친구들에게 아빠가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한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유진의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한편 지연은 기태와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결혼 준비를 하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상호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인지 의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했어요. 기태는 결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결혼식 당일 상호는 혼자 있고 싶었어요. 10년간 함께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하지만 유진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비록 초대받지는 못했지만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몰래 축의금을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진심을 담았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보낸 축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전화에서 울먹였어요. 아빠 왜 결혼식에 안 왔어요? 상호는 아빠가 일이 있어서 못 갔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10살이 된 유진은 이제 어른들의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부모가 다시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회사는 투자금을 바탕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50명으로 늘리고 사무실도 확장했어요. 상호는 기술이사로 승진했습니다. 급여도 크게 올랐지만 무엇보다 회사 지분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한 회장은 가끔 회사에 나타나서 경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상호에게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기술 개발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 조언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상호는 한 회장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회사 성장에만 집중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인 호기심보다는 성공이 더 중요했습니다. 언젠가는 유진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회장이 상호를 따로 불러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제가 당신의 전 회사 부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장은 당시 상호의 전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던 회사의 오너였다고 했어요. 환경오염 사건을 계기로 경쟁사를 무너뜨릴 기회를 잡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언론 조작과 정부 압력을 통해 상호의 회사가 더 큰 타격을 받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었어요. 상호는 분노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따졌어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회장의 설명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진짜 실력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내는지 보고 싶었다는 거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한 사람의 실험이었다는 말인가요?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까지 하게 된 것이 모두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인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주먹을 쥐고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은 미안하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좋았다고 말했어요. 그 시련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진짜 실력이 발휘될 기회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안정적인 회사에서 평생 부장으로 살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와 동시에 허탈감도 들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모든 고생이 누군가의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성공했으니까요. 한 회장은 보상하겠다고 했어요. 회사 상장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분노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가 더 중요했어요. 한 회장의 도움을 받아서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한 회장의 고백을 들은 후 더욱 성공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자신을 시험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진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몇 달 후 한 회장의 약속대로 회사 상장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대형 증권사에서 주관사로 나서겠다고 했고 기관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유한 지분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어요. 상장 준비 과정에서 각종 미디어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기술 전문가로서 여러 경제 프로그램에 나가 인터뷰를 했어요. 과거의 시련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유진은 텔레비전에 나온 아빠를 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아빠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유진의 반응을 보며 뿌듯했어요. 드디어 상장일이 다가왔습니다. 첫날 주가는 예상을 뛰어넘어 치솟았어요.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진짜 백만장자가 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상호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31세 서지우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지우는 환경재단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였어요. 업계 모임에서 만난 인연이었습니다. 지우는 과거를 모두 알고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성공보다는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우를 만나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돈이 있을 때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우는 상호의 성공을 축하하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어느 주말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명품 옷을 사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4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찬 모습은 성공한 사업가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화장품 코너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이었어요. 4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지연 씨 맞나요? 지연은 뒤돌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호 씨 맞나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에 확신이 서지 않는 듯 했어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지연은 달라진 모습에 놀랐어요. 명품 정장과 고급 시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신은 평범한 차림이었는데 대조가 되었어요. 요즘 일이 잘 되시나 봐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간단히 대답했어요. 좀 그렇네요. 지연은 시간이 있으면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제안했어요. 유진 이야기도 할 겸해서 말이에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백화점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어색했어요. 4년 전 이혼할 때의 차갑던 분위기와는 달랐습니다. 지연은 정말 많이 변했다고 말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상호는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유진이 아빠 자랑을 자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최근 경제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성공한 기업가로 소개되면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유진이 그것을 봤던 것 같았어요. 아빠가 유명해졌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했다고 하더라고 지연이 말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지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현재 생활에 대해 물어보자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기태와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했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조용히 들었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그때 지연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순간 말이 막혔어요. 4년 전 자신이 그렇게 애원했던 말이었거든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줘야 하는 사람이 가족이 아닌가요? 라고 덧붙였어요. 지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진만큼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는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 유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비든 뭐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에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4년 전이라면 꿈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변했고 상처도 깊었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지우라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지우는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힘들었겠지만 잘 처리한 것 같다고 위로해줬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격려했어요. 전처와의 재회 후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우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었거든요. 지우는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말했어요. 지금의 상호 자체가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이었어요. 지우에게 프러포즈를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준 사람이었거든요. 어려운 시절부터 함께해준 것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프러포즈는 유진이 있는 자리에서 했습니다. 아빠의 새로운 시작을 유진이 축복해주기를 바랐거든요. 유진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지우를 만나보고 마음에 들어했어요. 지우 이모 좋아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지우가 아이들을 좋아하고 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새 엄마가 되어도 좋겠다고 말했어요. 한편 지연은 기태와의 결혼 생활에서 점점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우와 재회한 후 더욱 심해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지연의 변화를 눈치채고 질투심을 드러냈어요. 전 남편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부부간의 갈등이 잦아졌고 결국 지연은 기태와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지연이 축하 인사를 보내왔어요.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고 했어요. 지연의 어머니까지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상호에게 직접 사과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동안 너무 심했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지우를 잘 부탁한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결혼식은 따뜻한 분위기에서 치러졌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줬어요. 민혁과 한 회장도 와서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습니다. 유진이 꽃을 들고 입장하는 모습이 특히 아름다웠어요. 지우는 결혼식에서 유진에게 특별한 약속을 했습니다. 친엄마를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엄마가 되어주겠어요. 유진도 새 엄마를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상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교육 분야였습니다. 지우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기술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어요. 지우는 사회복지사로서의 경험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유진은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새 엄마 지우와 함께 여행도 가고 요리도 배웠습니다. 친엄마 지연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기태와 이혼한 후 혼자 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너무 현실적이기만 했다는 것을 반성했어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대신 유진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상우와 지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한 회장은 약속대로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 회사 동료들을 모두 찾아서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줬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지우는 자신들의 아이도 갖게 되었어요. 유진에게는 새로운 동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언니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어요.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진 것 같았어요. 교육 사업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었어요. 상우와 지우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훌륭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사회에도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유진이 상우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도 가끔 가족 모임에 참석했어요. 어색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을 위해서는 모두가 화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지우도 지연을 이해하고 배려해줬습니다. 한 회장은 이제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어요. 자신의 과거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상호의 교육 사업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했어요. 그 모든 시련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라는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혼당했던 그 남자는 이제 200억 자산의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사실은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일어섰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성공의 진정한 의미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이 가장 큰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